안녕하세요. 금융인행정TV 김현행정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건설 관련 표준 약관을 새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 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도급사 이제 하도급 이제 거래에 관한 그런 분쟁이 굉장히 끊이지 않아서 관련된 하도급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불공정거래 제소 신고를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은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에다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 사법부에 법원에 공사대금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여러 가지 소송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많은 하도급사들이 꺼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하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빨리빨리 들어와야지만 다음 공사도 이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소송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1년, 2년 하세월 하거든요. 또 항소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하도급사만 죽는 꼴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게 되면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도급사들은. 그래서 원활하게 이러한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행정적인 절차 내에서 행정적인 제도,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정 관련 법률 또는 그런 이런 법률에 따라서, 아니면 또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라는 체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새로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계약서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좀 알려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거는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지만 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항상 미리 계약을 하기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 같은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직접 작성을 한다든가, 표준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맞게 계약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내용이 조금 실렸냐 보면, 표지나 이제 지연 이자율에 관한 부분인데, 대금 지급, 반환 지연과 손해배상 지연에 관한 이자율의 합의에 관한 부분들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건설업 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면은 건설업종 관련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다 내려받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지연 이자율 합의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원 하도급사 간의 이제 합의 결정하는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은 법률상 공정위 고시 연 15.5% 이제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적용되며, 대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지연 이자율은 포준 하도급 계약서 제55조 제10항에 따라서 지연 이자가 이제 적용된다는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는 착공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하도급사의 제출 서류 합리화에 관한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는 지급 장비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타워 커레인 등 지급 장비 조종사의 부담금품 요구 행위가 조금 많아서 이런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서 원도급사 협조 의무사항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가동 시간, 작업 가능 여부 등을 하도급사에 명확히 이제 제공을 하고, 부당한 금품 요구나 고의 작업 행위 등으로 하도급사가 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기계 임대업자와 이제 협의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7조에는 일요일 공사 제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
시행을 이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23조에는요, 공사 목적물의 인도 시 제출 서류에 관한 부분인데, 자재, 장비 등 하위 거래 업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제출은 공공공사에만 이제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해서 공공공사에만 적용한다는 내용과 부합하게 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30조에는 기술 자료 임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도급사 기술 자료 보호를 위해서 임치 제도를 이제 마련했고요. 제32조는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인데, 부당한 하도급 대급 결정 금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도 항상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의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된 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결정하여 감액된 하도급 대금에 대한 권리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사에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권을 부여를 했고요.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도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결정해서 감액된 하도급 대금이란 뭐냐면요, 정당하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계약 금액과 부당하게 체결된 현재 계약 금액 간의 어떤 차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부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34조, 35조에는 하도급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공기 연장 시 하도급 대금 징액 근거에 관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38조에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법정 지급 기일 초과 시 지연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법령에 따라서 대금 지급 기일에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관에 대해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연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이제 말하고요. 지연 이자율은 공정위 고시율 연 이제 15.5%를 이제 적용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이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도급 법령상 대금 지급 기일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 좀 하세요. 원 하도급사 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에 명시한 날일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기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제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 하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성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때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앞서서 위에 말씀한 내용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원 하도급사 간의 상호 협의에서 이제 계약을 이제 명시한 날, 요거를 기초로 했을 때 60일이 지난 날로 명시한 경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이제 보며, 대금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는 지금 계약서 다운받아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당특약 무효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당특약 설정에 따라서 무효 확대라는 부분인데요. 계약기간 및 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부담을 하도급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굉장히 부당한 어떤 그런 특약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건산법 제22조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53조는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체일수 산정 제외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산을 할 때 이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부당하게 지체상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급사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한 경우, 이때는 제외한다.
원도급사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하도급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요럴 때 지체상금에서 뺀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 건설 관련된 분쟁이라든가 건설 계약서 작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